분기별 겨울 풀어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도 한 회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요청이 주셔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더구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 개요를 보겠습니다. 더구전자는 1992년 8월에 설립이 되었고 핸드폰 등 소형 프레스 부품과 자동차 부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2017년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연계대상 종속회사를 살펴보시면 중국 연태의 더구전자, 그리고 멕시코의 더구전자, 그리고 폴란드의 더구전자, 이 세 자회사들은 차량용 모터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EMB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번 분기에 청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대주를 살펴보면 최대주는 이준용 사장 외에 특수관계인이 52.97%로 안정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로 두 가지 카메라 모듈 사업과 그리고 자동차용 전장 부품 사업, 이 두 가지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에 스티퍼너 브래킷, 앞뒤에 들어가는 스티퍼너 브래킷이 주 제품이고요. 그리고 탑 샤시, 그리고 버텀 샤시 등이 있습니다. 자, 애플에서 이 회사가 애플의 테마주로 뽑히는데 그것은 애플의 점유율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의 이제 제품 판매량, 그리고 스티퍼너 브래킷 소유량 등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더구전자는 2017년 60%, 그리고 2018년 45%, 그리고 2019년에는 46%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그래프도 사업보고서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카메라 모듈의 판매량은 좀 주춤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메라에 적용되는 것과 그리고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한 분홍색이 듀얼 카메라고요. 그리고 좀 진한 분홍색이 트리플 카메라가 적용되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더구전자의 판매 단가도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전주말에 헤럴드 경제기사에 나온 기사인데요. 아이폰 12가 이 정도일 줄이야 하면서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10년 만에 20% 밑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5G를 탑재한 아이폰 12가 상당히 선발하면서 10월 달부터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구전자도 이 부분에서 수혜를 보지 않을까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인 자동차용 전장 부품 사업입니다. ABS가 안티락 브레이크 시스템 모터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EPS, 그러니까 스티어링을 조절하는 그런 부품, 그리고 전기 배터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회사의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문별로 분기보고서에서 가져온 매출을 보면 전체적으로 스티퍼너와 브래킷이 80.8%, 이번 3분기 합산입니다. 그리고 ABS, EPS 등 자동차 부품이, 모터 부품이 17%, 그리고 바이오가 0.1%, 그리고 기타, 그리고 부산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바이오는 한때 라이브셀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를 계열에 편입을 했다가 판매를 조금 2019년에 좋았지만 다시 이번에 계열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바이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투자를 했다가 지금도 큐리바이오라는 작은 바이오 회사를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에 아직도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카메라 모듈 부품인 스티퍼너 브래킷, 그리고 자동차 모터 부품인 ABS와 EPS 등이 주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별로 외부 고객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서 26%, 그리고 일본이 42.6%, 그리고 기타 국가 30.4%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에는 주로 카메라 모듈,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샤프나 소니 이런 회사에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플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제품 판매를 하고, 그리고 가장 큰 고객은 LG 이노텍입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을 통해서 카메라 모듈 부품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자동차 모터 부품도 LG 이노텍을 통해서 여러 회사들의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연도별로 회사의 매출과 부문별 매출을 나타낸 것인데요. 경우 스티퍼너 브래킷이 판매의 변동이 있었고 2018년이 가장 부진한 해였는데 이때 스티퍼너 브래킷도 안 좋았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도 조금씩 줄어들었다가 자동차 부품 쪽 큰 변화는 없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 부품 쪽은 해마다 조금씩의 변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올 3분기까지의 실적은 작년 분기를 대비해서 좀 괜찮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분기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과 매출의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상당히 이 회사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같지 않고 주로 장비 회사처럼 매출의 변동이 크군데요.
이것은 애플의 판매량에 따라서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의 점유율이 한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량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상당히 부진했다가 2019년에 매출이 상당히 올라온 상호로 전개되었고, 특징적인 것은 3분기, 4분기, 3분기, 4분기, 3분기, 4분기 때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올 1분기 매출이 원래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전년 동기 보면 근데 올 1분기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기대를 받았었고요. 그러나 또 2분기 때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12가 이제 판매가 지금 기사대로 그리고 추세대로 계속 판매가 된다면 올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YOY로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을 보면 매출액은 2018년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2019년 1분기가 좋지 않았고 2019년 2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는 2018년에 워낙 마이너스가 많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는 것은 그렇고 올 3분기는 그러나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3분기보다는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따라서 4분기 때 늘어날 것인가는 계속 추이를 관찰하고 그리고 출하량 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GPM, OPM, 판관 비율, 그리고 NPM, ROE, ROA 등 수익성 지표를 한번 보시면 상당히 변화가 큽니다. GPM도 회사의 매출에 따라서 변화가 크고, 근데 회사의 매출에 따라서 이렇게 GPM이 이렇게 변동이 큰 것은 좀 특징적인 거고요. 결국은 애플 향으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그 판매 단가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GPM이 이렇게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애플 향에 신제품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신제품 초기에는 판매 단가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이제 결국은 애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판관 비율은 또 변동이 상당히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GPM 빼기 판관 비율은 OPM이기 때문에 OPM의 변동도 상당히 큰 상황이고, 지금 이번 3분기까지는 괜찮은 상황이 올해는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을 계속 보면 이 회사의 실적의 변동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ROE가 아까 16.3%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ROE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은 결국은 매출액 순이익률인데 2019년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매출액 순이익률은 증가는 주춤했지만 총자산 회전율이 늘어나면서 ROE가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따라서 늘어나면서 ROE가 16.3% 정도 어느 정도 우량한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매출이 더욱더 늘어난다면 ROE도 더 증가를 하고 자본의 증가하는 속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인데요. 자, 말씀드렸듯이 2019년 이후부터 실적이 좋아지면서 자본총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부채는 뭐 차입금은 아니지만 계약부채나 매입 채무 등이 있다가 이번 3분기 때 부채가 급증을 합니다. 이것은 차입금을 가져오는 것이고 나중에 현금 흐름표에서 살펴보시겠지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은 이렇고, 이것을 한번 PBR, PER 그리고 PFCR 등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PBR이 1.7을 갖다가 최근에 1.3입니다. ROE와 좀 견주어 보면 ROE가 16% 정도면 이 PBR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낮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PER도 최근 1, 2, 3분기는 8.4 정도로 아주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PFCR은 마이너스인데 이것은 최근에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현재 회사의 수익이라든지 ROE에 비해서는 그렇게 주가가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수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3분기의 매출 채권 회전율수 41일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수 37일로 아주 양호한 편이고, 주로 대기업 애플 향이나 그리고 자동차 회사의 2차 밴드 쪽으로 납품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회수가 되고 있고 재고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매출 채권 회전율수나 재고자산 회전율수가 급격하게 우상향을 한다면 이것은 좋지 않은 징후로 보셔서 투자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영업 현금 흐름인데요. 현금 흐름은 영업이익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었고 2019년에는 오히려 영업이익보다 더 좋은 모습, 감가상각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IPO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IPO, 회사에 상장할 때 233억이 들어갔고 이번 3분기 때 280억을 재무 차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삼성동에 건물을 산다고 255억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차입을 해서 삼성동에 건물을 삽니다.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와 그리고 회사의 관리에 아주 유용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를 했지만 차입금을 많이 끌어와서 이 건물을 산다는 것이 과연 주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것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설비 투자가 아닌 어떤 회사들은 재무제표에 이것을 투자 부동산으로 기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형자산 투자로 캐펙스로 적었기 때문에 이 투자한 만큼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이 건물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4분기 합산으로 보면 말씀드렸듯이 재무활동이 한 2번에 걸쳐서 있고요.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은 좋았다가 2018년경에 안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괜찮은 모습, 그리고 최근에 투자가 이제 건물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캐펙스가 안 좋아져서 프리캐시플로우는 안 좋아진 모습,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 1월 4일 종가 기준으로 1279억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이 정도면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주가가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회사가 이번에 건물을 산 것이 과연 회사의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애플 향에 따라서 실적이 어떻게 저하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결국은 근데 이 회사가 아직도 그 애플 향의 비중이 높고 2018년 실적을 보셨겠지만 결국 약간의 애플의 목을 매다는 천수답적인 회사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들을 좀 다양하게 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회사가 움직일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투자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더구전자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